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리 온라인 수업 마지막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공지 그래도 남겨놨던 것처럼, 어제 공지 글에 남겨놨던 것처럼, 이번 수업에서는 품사의 통용 조금 하고, 문제만 조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거 정도까지 하고 난 뒤에 다음 주 월요일에 오면,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때 했던 내용들 조금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문제풀이도 쭉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문제들 나와 있는 형태를 살짝 변형해서 기말고사도 낼 테니까 좀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석 체크는 저번 시간까지는 확실하게 하고, 이번 시간은 뭐 출석 체크 안 했다라고 하고 안 했다 하면서 갈구지 않을게요. 그리고 진짜 미안해요. 선생님이 백신을 맞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인원이 많이 안 들어서 조금 화가 나가지고 좀 말투를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정말로 미안합니다. 백신이란 건 생각을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맞아서 강의를 늦게 듣거나 그런 친구들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따로 말하는 친구들도 어느 정도 다 용인을 해주니까, 선생님 말은 말없이 안 듣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던 친구들 기분 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품사의 통용이라는 부분은요, 자, 보기에는 똑같은데 품사가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실제적으로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을 봐라 할 때는 사람을 꾸며주는 관형사로 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 이를 봐라 라고 쓰이는 단어에서는 이 이는 대명사로 쓰이죠. 명사를 대신하는. 즉 이렇게 단어가 똑같은데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품사의 통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부류, 관형류 엄청 많은데요.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울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품사의 통용의 가장 첫 번째는 의존명사 vs 만큼 대로뿐, 의존명사 vs 어미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의존명사와 조사 그리고 어미는 품사 통용이 아닙니다. 통용이 아닌데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파트에 들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존명사 따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 예를 들어서 의존명사만큼 따로, 그리고 조사만큼 따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건 품사의 통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라는 거는 어떻게 쓰이냐면, 자, 관하고 써져 있고 대명사하고 써져 있고 이런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품사의 통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상관없이 그냥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존명사만큼, 의존명사뿐이라는 단어 많이들 봤죠, 선생님이랑. 자, 의존명사라는 건 관형사, 즉 관형어, 즉 용언 뒤에 올 때는 띄어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한, 즉 관형 사용 어민 뭐뭐 니은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리을이 들어가 있고요. 뭐뭐 리을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용언의 관형형으로 쓰였다라는 거,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쓰였다라는 거 알 수 있으면서 앞에 나와 있는 게 용언이다. 그렇다면 띄어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건 의존명사라고 구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는 체언 뒤에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다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게요. 밑에 나와 있는 의존명사 플러스 어미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여러분. 자, 자, 리을 관형사형 어미, 공부할, 그 다음에 가는 리은, 그리고 아는, 그리고 느낀 다 관형사형 어미가 쓰여 있죠.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게
용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띄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첫 번째 시간에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미 같은 경우에는 자, 어간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뭐 먹을게, 리을게라는 어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 할 걸, 그리고 뭐뭐 있는데 뭐뭐 가듯이 뭐뭐 니은 바, 검토한 바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와 이 바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줬었죠. 자, 우리 나와 있는 의존명사 바는 다른 내용도 알겠지만 내용으로 구분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의존명사 바는 조사를 붙여도 어색하지 않다. 조사를 붙여도 어색하지 않다. 붙여도 어색하지 않다. 하지만 but 또 뭐라고요? 어미 바는 어색하다. 여기 보시면 있죠? 검토한 바를 문제가 많았다.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품사의 통용 부분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자, 여러분, 관형사 vs 대명사. 자, 관형사와 대명사가 쓰이는 게 역할이 다르죠. 하지만 단어 자체는 똑같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실제 우리 나와 있는 이 품사의 기능을 보고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봐라라고 했을 때 사람을 꾸며주네. 그렇기 때문에 관형사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와의 결합이 안 되면 관형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사람을 봐라. 아무를 사람이나 만나서는 안 된다.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관형사로 쓰인 예가 되고요. 두 번째, 이를 봐라. 아직 아무 도 안 왔다. 실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사와의 결합이 되니까 대명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관형사와 수사라는 거 상당히 구분하기 힘들어하는 역할들이 있는데요. 꼭 기억하세요. 자, 관형사랑 부사는 관형사랑 부사는 격조사와는 결합이 안 돼. 이건 나중에 끝나고 좀 이따 문제 풀 때 한번 볼 건데요. 실질적으로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관형사도 조사와의 결합이 안 되겠죠.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관형사 같은 경우는 조사와의 결합이 안 되고 수관형사, 그 다음 수사는 조사와의 결합이 되기 때문에 수관형사와 수사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5사람이 왔다. 자, 사람을 꾸며주는 5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자, 여기 5과 여기 5이 의미가 거의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수관형사고 어떨 때는 수사라는 겁니다. 자,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뒤에 안 하고 좀 짚고 넘어가면요, 여러분. 자, 조사는 관형사와 감탄사에는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결합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에는 격조사는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즉, 보조사 같은 경우 결합이 되겠죠. 자, 이런 것처럼 뒤에 5을 사람이 왔다. 여기에 5을 명이 있다. 이상하죠? 관형사는 조사와의 결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수관형사는. 수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와의 결합이 됩니다. 이런 차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 vs 형용사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여기는 조사와의 결합으로 구분할 수가 없죠. 둘 다 조사가 붙을 수 없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다면 뜻으로 봐야 돼요. 자, 서술성이 없다. 즉, 나 말고 다르다. 이상하죠? 그렇죠? 사람이 다르다.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즉,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other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관형사고요. 즉, 같지 않다. different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형용사입니다. 자, 나와 성격이 다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술성이 있다라는 건 different의 의미, 형용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사와 명사와의 차이에는요, 여러분. 자, 격조사와의 결합이 안 됩니다, 부사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는 어제 결혼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자, 명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사의 핵심은 체언과의 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와의 결합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격조사를 결합시키는 걸로 통해서 부사와 명사의 차이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아니고요. 부사 vs 감탄사. 아, 맞아. 글씨 잘 써달라고 우리 친구가 말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냥 말로 좀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 부사 감탄사라는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부사와 감탄사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자, 부사는 용언 앞에 용언 앞에 부정의 의미. 즉, 아니 먹다, 아니 먹다, 아니 슬프다. 또 명사와 명사 사이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강조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용언 앞에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자, 너와 나, 아니,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감탄사는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한다. 자니? 아니, 앉아. 감탄사. 아니, 벌써 자니? 의아스러움. 이런 형태로 사용되는 게 감탄사, 부사와 감탄사 아니라는 것에 아니의 품사의 통용이죠. 자, 박다라는 단어의 통용 한번 봅시다. 통용은 같은 의미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자, 박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뭐 넣는다, 뭐뭐 니은다를 붙였을 때 말이 되는 건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동사라고 이야기했죠.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여기 대입해 보시면 돼요. 즉, 이제 곧 날이 밝는다. 밝아오고 있는 거죠. 해가 뜨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사입니다. 자, 형용사 같은 경우 현재형 어미가 안 됩니다. 달이 매우 밝는다. 이상하죠? 이미 성질이나 상태, 밝다라는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용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유인물은요. 여러분 한번 우리 보조 용언에 관련된 유인물이 있어서 선생님이 자료를 한번 정리해놨던 옛날에 정리해놨던 게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조 용언입니다. 보조 용언, 동사와 형용사 이런 뜻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만 보세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선생님이 종이에 어디야? 조금 페이지 편집을 잘못했어요. 페이지 편집을 잘못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 구성이 조금 이상한데요. 어디까지 풀 거냐면요. 218번까지 풀 겁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만약 안 푼 친구들은 여기까지 안 푼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 글에다 올려놨지만 여기까지 안 푼 친구들은 스페이스 누르면서 선생님이 조금 문제와 문제 사이에 텀을 한 3초씩은 줄게요. 그렇게 되면 스페이스 눌러놓고 문제 풀고 봐도 좋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셨죠? 먼저 다 풀어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온라인 수업이 바쁘죠? 그렇게 되면 다 못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풀 때 하나 풀고 수업 듣고 하나 풀고 수업 듣고 하나 풀고 수업 듣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형태로 문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떨어졌네. 잠깐만 줍고 올게요. 금방 왔죠. 자, 우리 첫 번째 234번에 견문장에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견문장에 관련된 문제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자, 우리 견문장이라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견문장인 거 뭐라고 그랬어요? 자, 혼문장과 견문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장에는. 그런데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즉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견문장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걸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견문장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어진 문장과 뭐 있어요? 아는 문장 있죠.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표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여기 표들은 내용을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틀려도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보기를 이해를 잘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는, 문법 문제는 여러분 내신 빼고는요 다 이렇게 보기에서 제시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달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면 실제 시험에서도 충분히 풀 수가 있겠죠. 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뭘 찾는지 한번 봅시다. 자, 기억과 니은과
디귿을 모두 기역, 니은, 디귿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분을 찾으래요. 즉 부사절을 찾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부사절 문장을 찾는 겁니다. 자, 우리 기억의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아는 문장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당연히 선지들을 다 분석을 해봐야겠죠. 자, 우리 실제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굉장히 좋다. 자, 오늘은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 라는 하나의 문장밖에 없죠. 실제로 이건 혼문장입니다. 1번은. 자, 2번 한번 봅시다. 한방눈이 내리지만 날씨가 춥지는 않다. 자, 날씨가 춥다. 한방눈이 내리다. 날씨가 춥다. 두 가지의 문장이 등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견문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나와 있는 뭐뭐지만, 즉 만이라는, 즉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대조, 즉 대조적 연결어미, 즉 대등적으로 이어진 연결어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이거는 이어진 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 제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철수에게 책을 빌려준 기억이 없다. 자, 나는 기억이 없다 문장 하나. 3번. 나는 기억이 없다 문장 하나. 그 다음에 철수에게 책을 빌려주다 라는 문장 하나 있죠. 근데 밑에 니은이 붙었어요.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자, 관형사어미 뭐뭐 있었어요? 니은이 있었고요. 그 다음 는이 있었고요. 리을이 있었고요. 던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부사형어미 뭐 있었어요? 개가 있었고요. 도록이 있었고요. 부사파생 전미사에 이가 있었죠. 명사형어미 뭐 있었습니까? 기가 있었고요. 미음이 있었죠.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해두면 얼마나 편한지 한번 봅시다. 자, 빌려주다에 니은이 붙었어요. 이건 뭐예요? 니은 어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관형사형어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뒤에 있는 기억을 꾸며주기도 하죠. 의미상으로 본다면. 4번. 농부들은 바라다. 농부는 바랐다. 첫 번째 문장 하나.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다. 뭡니까? 뭐예요? 기가 들어가 있죠. 어떤 거예요? 명사형어미죠.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죠. 하지만 목적격 조사인 을을 써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지만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이런 형태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 한번 봅시다. 자, 그는 자상하다. 문장 하나. 그 다음에 얼굴이 험상궂은 것과는 다르다. 개가 붙었죠. 개 뭐예요? 부사형어미죠. 이 작품은 여기 5번은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5번은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네. 그렇기 때문에 디귿과 디귿도 만족하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이게 아는 문장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견문장 문제를. 아주 쉽죠? 뭐만 외우면 쉬워요? 어미의 종류만 외우면 상당히 쉽죠?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 2, 3. 자, 23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명사절이 결합한다라고 이야기를 나왔기 때문에 일단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는 건 확실해요. 근데 한번 봅시다. 기. 명사형어미 기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 이 명사절을 아는 문장과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은 차이가 있습니다. 역할이 여기 부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부사절을 아는 문장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역할을 뭐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조사, 격조사가 뭐가 붙어서. 자, 색깔이 희다. A가 문과 같다. 뭐예요? 이 가는 어떤 겁니다? 주격조사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와 결합했다. 가와 결합해서 주어로 쓰였다. 조사와 결합했다. 를과 결합하여서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서 목적으로 쓰였다. 자, 3번 행복하기 바란다. 조사와 결합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목적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목적격 조사 붙어봤더니 그럴 땐 목적으로 쓰였다라는 거.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조사와 결합되진 않았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 자, 오기가 뭘 꾸며줘요? 전을 꾸며줘요. 전. 그렇죠. 떠나다를 꾸며주기 않잖아요. 겨울이 오다라는 게 떠나다를 꾸며주는 게 아니죠. 겨울이 오다라는 게 전을 꾸며주죠. 오기 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여기는 부사어가 아니라 뭘로 쓰인 거예요? 관형어로 쓰인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애라는 부사격 조사와 결합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어로 쓰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 2, 3. 자, 29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279번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풀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발음법 부분이기 때문에 풀지는 않겠습니다. 정답이 궁금한 친구들은 따로 연락 주세요. 실제적으로 정답은 4번, 2번입니다. 자, 29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먼저 봐야겠죠. 뭐냐면 품사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미사기 연관성 있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자, 새싹이 나다, 기사가 나다. 둘 다 생겨나다라는 의미상 공통점이 있죠. 자, 칼이 잘 들다, 칼이 잘 베어진다라는 거고, 마음에 들다라는 것은 좋게 마음에 받아들여지다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벽지를 바르다, 뭔가를 바르는 거, 생선가시를 빼는 거. 자, 둘 다 의미상의 공통점은 없죠. 물이 가득 차는 거, 성격이 냉정한 거, 의미상 공통점이 없죠. 즉, A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기억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 나와 있는 이제 품사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새싹이 나다, 그리고 기사가 나다, 둘 다 뭔가 생겨나다. 근데 사실 이제 기억은 볼 필요 없으니까 빼고요. 동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니엠부터 한번 보면요. 자, 마음에 들다. 칼이 잘 들다. 칼이 움직여서 베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동사가 되겠죠. 마음에 들다. 이것도 당연히 동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극 같은 경우도 벽지를 바르는 행동이죠. 동사. 생선가시를 바르는 것도 동사. 자, 둘 다 품사가 같죠. 물이 가득 차는 건 동사. 성격이 매섭고 찬 건 형용사. 성질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어때요? 일단 니은과 디귿은 품사가 동일하네요. 일단 벌써 여기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디귿으로. 그쵸? 그쵸? 왜냐면 리을은 될 수가 없잖아요. 품사가 동일하지가 않으니까요. 여기가 리을이 되겠죠. 근데 일단 한번 더 봅시다. 자, 칼이 잘 들다. 들고. 들으니. 자, 어때요? 바뀌지 않고 그대로 활용되죠. 규칙 활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르다 한번 봅시다. 바르다. 발라. 바르니. 또 뭐 있어요? 이런 형태로. 자, 설명이 조금 미시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바르다라는 것은 자, 불규칙 활용이죠. 불규칙 활용이에요. 불규칙 활용 뭐라고 했습니까? 르가 리을로 변하는 거죠. 모음음이 앞에서 자, 바르다 아를 붙이면 르가 리을로 바뀌어서 발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모음음이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 뭐 있었습니까?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또 뭐 있어요? 르불규칙, 우불규칙이 있었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귿 같은 부분에는 불규칙 활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1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규칙 활용 설명할 때요, 여러분. 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리을 탈락과 의탈락도 있지만, 어감과 어미 모두 형태의 변화가 없는 것도 규칙 활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 들다의 예인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30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규칙 활용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불규칙 활용에는 여러분,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 어간과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 뭐 있었습니까? 드, 브, 스, 르, 우. 무슨 소리겠죠? 디귿불규칙, 비읍불규칙, 시읍불규칙, 르불규칙, 우불규칙.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은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러불규칙.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은요. 히읗불규칙이 있었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시까지 기억해 두세요. 하나씩 예시 들면서 설명할 수 있게. 자, 300번. 보기를 이용하여 부정문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 잠시만요. 자, 1, 2, 3. 자, 보기를 이용하여 부정문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부정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부정문은 안부정, 못부정, 말다부정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안부정은 뭐예요, 여러분? 의지부정이죠. 하지 않겠다, 의지. 못부정은 능력부정이죠. 자, 말다부정문은 명령 청우형에만 쓰이는 부정문입니다. 자, 우리 조금 정리 한번.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은요, 여러분, 짧은 부정문, 긴 부정 두 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자, 안부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 짧은 부정에 뭐가 있을까요? 안 플러스 용언. 안 한다, 안 잤다, 이런 거. 못부정은 당연히 못 플러스 용언이 되겠죠. 그렇다면 긴 부정은 뭘까요, 여러분? 용언에 어간 플러스 뭐뭐지 않다. 이게 안부정. 용언에 어간 플러스 뭐뭐지 못하다 라는 게 긴 부정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겁니다. 자, 나와 있는 것처럼 긴 부정이에요. 안에 안부정의 긴 부정문. 이해하시죠? 안에 긴 부정문. 안에 짧은 부정문. 못에 긴 부정문. 못에 짧은 부정문. 이해하셨죠? 이게 일단, 그리고 말다의 부정문에는 짧은 부정이 없어요. 말다의 부정은 짧은 부정 없다. 긴 부정만 존재를 합니다. 긴 부정문만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긴 부정문은 용언에 어간 플러스 뭐뭐지 말다. 뭐뭐지 말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거리에 누가? 인성아, 거리에 침 좀 뱉지 마. 뱉지 마. 자, 이런 거. 인간적으로 밥은 남기지 말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말다부정의 긴 부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안과 못 부정문은 꼭 부정을 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형태에도 쓰이냐면요. 주체의 상태, 즉 상황을 부정할 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싫다라는 의미로 쓸 때가 아니라 이렇게 주체의 상태나 상황을 부정할 때도 쓰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급식실에 갔는데 아직 아니면 마취작가를 가는 아직 밥이 안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 어떤 게 밥이 주체의 상황이나 상태를 부정할 때도 쓰이죠. 그 다음에 또 안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요. 안 부정문의 경우 부정의 뜻을 나타내지 않을 때도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확인의 뜻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확인 의문문, 확인의 뜻을 가질 때. 확인의 뜻을 가질 때. 어떤 겁니까? 자, 우리 태빈이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들아, 엔젤 진짜 예쁘지 않니? 아니하니죠? 아니하니? 안하니? 안하니? 줄여서 아니죠? 언니? 물어봤을 때 어때요? 이게 부정의 뜻이에요? 아니면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뜰 수도 있습니다. 안부정문이. 이 문제의 핵심이 거기 부분이죠. 자, 한번 30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어떤 일이 생겨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즉, 능력이 부족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죠. 리을은 리을처럼 주체를 바꿔보죠. 자, 앉았다, 자지 않았다. 자, 결국에 안부정이라는 건 똑같죠. 능력이 아니라 의지로 바꾸는 거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주체의 능력이 부족하다. 못했기 때문에 능력 부정이죠. 외적 원인으로 행위가 일어나지 못할 때 쓰이는 부정문이다. 잠깐만요. 자, 여기는 주체 능력 외적 원인 행위가 일어날 때 쓰이는 부정문이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못 부정문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죠. 자, 4번 리은의 아는 아니의 준말이고 4번의 리을의 아는 아니하의 준말이다. 맞는 말이죠. 4번 5번 한번 봅시다. 5번 비읍은 미음의 수경이가 잠을 잤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부정문이야. 잤지 않아. 이거는 확인하는 부정문이다. 확인 의문문이다.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지죠? 확인 의문문이다. 나 글씨 그래, 내가 글씨를 잘 쓰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뭐랄까, 패드라서 더 못 쓰겠어. 얘들아. 내가 또, 몇몇 친구들에 비해서는 잘 쓰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할게. 분명 마음에 찔린 애들이 있을 거야. 그렇지? 1반, 2반, 3반. 대표적으로 한 명씩 있잖아요. 자, 이제 301번에 대해서, 30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1번 문제는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호응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것도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해요. 풀어보지 않을게요. 시험 범위가 아니네요. 읽어보니까 또. 자, 그 다음에 302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죠. 어떤 것 때문에요? 자, 용언의 활용 부분입니다. 활용 부분. 잠시만요. 자, 활용 부분이죠. 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활용은 규칙 활용과 불규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불규칙 활용에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어디 있습니까? 자, 의탈락 규칙 활용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의탈락 그리고 리을 탈락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의탈락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 모음 의가 언제요? 아 또는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규칙적으로 탈락하는 거. 그렇다면 리을 탈락은 뭘까요? 리을이 어미, 오나, 니은,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규칙적으로 탈락하는 걸 의미하죠. 자, 그리고 불규칙 활용에는요, 첫 번째,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여기 나와 있죠. 어간의 불규칙, 어미의 불규칙, 어음과 어미의 불규칙. 즉, 어미의 불규칙. 이것만 정리하고 바로 문제 풀게요, 그냥. 어간과 어미의 불규칙. 이렇게 내용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뭐 있어요? 드, 스, 르, 우.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시옷 불규칙, 르 불규칙, 우 불규칙이 있죠. 자, 어미의 불규칙 뭐 있습니까? 여러분의 여 불규칙, 러 불규칙이 있습니다. 어간과 어미의 불규칙은 히읗 불규칙이 있죠. 자,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은 디귿, 비읍, 시옷, 르, 우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요. 활용되었을 때. 여러는 이걸로 바뀌어요. 히읗은 이게 없어지죠. 무슨 소리 이해했죠? 자, 치르다의 어는 자, 불규칙 활용의 사례로 보기 어렵겠다. 자, 치르다의 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의가 탈락해야 되죠. 그러니까 치러가 외우라는 게 아니라 치러가 됐다라고 설명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예시를 준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어차피 이게 치러가 뭐냐?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 바뀌었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 바뀌었는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바뀌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저 구간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죠. 자, 발음이 조금 뭉개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치르다에 어가 붙어서 치러가 되었습니다. 자, 의가 없어져야 치러가 되겠죠. 그 다음 의만 탈락한 거 아닙니까? 만약 이게 르 불규칙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로 가려면 리을로 바꿔야죠. 칠러가 되어야 르 불규칙이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똑같이 쓰인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자, 이번에 묻어의 물어는 자, 실질적으로 보면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즉 디귿 불규칙이 쓰인 거죠. 디귿 불규칙은 어간의 형태가 바뀌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이죠.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랗다의 동그래로 바뀌었다. 자, 히읗이 없어졌죠. 히읗이 바뀌는 건 어간과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이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비읍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오로 바뀌었죠. 비읍이 우로 바뀌었죠. 자, 비읍이 오, 우로 바뀌는 불규칙은 뭡니까? 비읍 불규칙이죠. 비읍이 모음어미 앞에서 오 또는 우로 바뀌는 불규칙이 비읍 불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활용은 불규칙 활용이죠. 규칙 활용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자, 하다에 아가 붙어서 여불규칙이 되겠죠. 여불규칙. 하 뒤에 온 어미 아가 여로 바뀌는 건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인 여불규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0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3번은 의문 변동이죠. 시험 문제 아닙니다. 자, 304번 한번 봅시다. 304번. 304번은 우리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볼 때는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요. 통사적이란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통사적이란 말은 뭐예요? 일반적이다. 잠시만요. 교재로 한번 잠깐 돌아갔다 올게요. 여기가 아니네. 맞는 것 같은데? 어딨냐? 얘들아? 단어로 가야 돼, 단어. 여기 있네. 자, 이거 그러니까 외워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다른 걸 외워두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들. 체언 플러스 체언은 통사적이다. 관형사 플러스 체언은 통사적이다. 관형사 플러스 체언, 통사적이다. 어감 플러스 용어는 연결어미가 있어야 통사적이다. 부사 플러스 부사는 연결어미가 없어도 통사적이다. 그쵸? 부사니까요. 그 다음에 비통사적 합성어는 용언 어감 플러스 체언이면 관형사형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렇게 되면 비통사적이다. 용언 어감 플러스 용어는 연결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며 비통사적이다. 부사는 용언을 꾸며줘야 하는데 체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비통사적이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리했던 내용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다 써주면 더 좋고요. 자, 통사적 합성어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비통사적 합성어 뭐 있습니까? 용언의 어감 플러스 바로 체언. 용언의 어감 플러스 바로 용언. 연결이 있어야 돼요. 연결어미가. 또는 부사 플러스 체언. 이 세 가지만 위에 거 외우기 귀찮으면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자, 가의 하늘이란 단어는 나다의 군소리 먹이와 달리 어근으로만 이루어졌다. 하늘은 단일어죠. 단일어니까 어근으로만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군소리는 군이라는 접사, 먹이라는 것은 이라는 접사가 있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군소리와 군은 군말, 군살, 군과 같은 의미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군은 쓸데없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죠. 도와주는 접사. 그 다음 3번. 나의 군소리와 나의 책가방은 동일한 방식으로 형성된 복합어이다. 누가 봐도 아니죠. 군소리는 파생어죠. 군이라는 접사가 붙은. 책가방은 책, 어근이죠. 가방, 어근이죠.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가 되겠죠. 차이가 있답니다. 자, 먹이의 이는 선생님이 이 뭐라고 했어요? 지배적 접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품사를 바꿉니다. 먹다라는 용언을 먹이라는 체언으로 바뀌었죠. 명사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0. 자, 309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9번은 자, 우리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조사이다. 보기를 통해 조사의 특성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여러분 자, 종결어미 뒤에 결합할 수 있다. 자, 뭐뭐 했다 라는 종결어미 뒤에 결합할 수가 있죠. 조사끼리 결합해서 쓰이기도 한다. 자, 냐와 를 같은 형태도 쓰이기도 하죠. 음운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을과 를처럼 음운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자,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모음이 오느냐 자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앞에 그 다음에 듣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달리 선택되기도 한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뭐 그나마 좀 비슷한 걸 찾아보자면 깨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깨서는 청자, 즉 듣는 이는 청자죠. 청자를 높이는 게 아니라 즉 주체, 문장의 주체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청자를 위한 방법은 상대높임법이죠. 상대높임법. 네, 상대높임법은 종결어미 부분에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조사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하면서 정답이 4번이라는 거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자격으로 연결해주는 것은 뭐뭐 하고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1, 2, 3. 자, 3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의 표기에 관한 질문이다. 기억을 어긴 사례. 자, 용언을 쓸 때는 어간에 어미를 결합해야 된다. 즉, 어간 플러스 어미여야 된다. 어간만 단독으로 쓰이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꺼라는 단어는, 꺼라는 것은 뭐예요? 불을 끄다에 어라는 부분이 붙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꺼라는 형태로 바뀌게 된 거죠. 끄다에 어를 붙여서 의가 탈락시키면서 꺼가 되는 형태. 즉, 어미가 있다라는 거죠. 어미가 있다라는 거. 밖에 나가서 벼슬 쪼이다. 아니죠. 쬐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되와 똑같은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즉, 위에 예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시들을 신경을 써줬어야 돼요. 자, 되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용언의 어간이기 때문에 해도 되와 같이 어미 없이 사용될 수 없다. 뭐뭐 되라고 우리가 혼자 어간 없이 사용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라고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춤법에서. 그런데 뭐뭐 해도 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이유는 되다에 뭐뭐 미음이라는 실제적으로 어미가 붙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실제적으로 어간과 어미가 같이 써야 되는데 이 쬐라는 단어는 쬐다에 뭐뭐 붙은 어간이 없기 때문에 되와 똑같은 예시로 정답이 2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2번이. 그 다음에 밥을 퍼다. 푸다에 어가 붙어서 즉 우불규칙 활용을 통해서 퍼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너 먼저 식당으로 가다에 아라는 실질적으로 연결어미가 붙었는데 이 가가 축약된 거죠. 준말 형태로 바뀐 거죠. 그 다음 운동을 하다라는 것도 운동을 하다가 하다 옆에 여불규칙을 사용돼서 하여가 되었고 이 하여가 준말이 되어서 해가 된 형태죠. 하다 하여 해가 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즉 기억을 어긴 사례에 해당하는 건 2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2번 쬐와 되가 상당히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선택하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 2, 3. 자, 20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9번에 형태소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형태소 관련된 문제는 저번 시험이기 때문에 따로 하진 않겠지만 정답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각 형태소의 원래 의미는 사라진다. 의미가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가 탄생되기도 하죠. 융합처럼. 하지만 꼭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의미가 살아있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았다 이런 형태가 실제로 봤을 때 의미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자, 210번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번 시험이 아니죠. 넘기도록 해요. 발음. 이거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211번 한번 봅시다. 211번. 1, 2, 3. 자,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조사 선택 기준에 대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보기 엄청 좋은 보기인 것 같습니다. 꼭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에요. 자, 조사 이가 은느는 정확히 구별해 쓰는 것은 간단치 않다. 그 쓰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이가 을를 같은 격조사죠. 자, 주격조사, 목적격조사는 격을 표시할 뿐 의미를 더하진 않는다. 은 같은 보조사는 의미를 더해준다. 격을 표시하진 않지만, 즉 주격조사는 격을 나타낼 뿐 의미를 더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 나와 있는 보조사는 격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의미를 플러스 시킨다. 의미를 더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처음 나타나는 정보에는 이가가, 다시 나타나는 정보에는 그 말이 주어일 경우에도 은는이 쓰인다. 즉 이가가 주어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두 번째 똑같이 나타나면 은는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실제 예시가 여기 있죠. 선비가 살고 있었다. 주어죠. 그 다음 선비는 마을에서도 주어져. 하지만 이미 앞에 이가가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오는 이 부분은 은는의 형태로 표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이제 실제로 그 다음 부분 처음 이 가는 다른 것들을 비교해 염두에 두지 않는 반면 은느는 다른 것들을 배제하면서 비교하거나 차이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즉 이가라는 조사는 다른 것을 비교할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지만 은느는 비교하고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은느는 비교하지 않고 대상의 화제임을 나타낸다. 즉 이가는 비교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은능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다 한다라는 거죠. 비교도 할 때가 있고 아니면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실제 두 가지가 다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자, 1번 기억에서 는이라는 조사는 올해 땡땡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자, 는이라는 것이 비교하는 기능을 하고 있긴 하지만 화제를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봤더니 나는 올해 남들이 인류라고 말하는 땡땡 대학교에 들어갔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다른 학생들과 나는 비교하는 게 아니죠. 실제 정답은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된다라는 거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번 같은 경우 이를 은으로 고치면 화자의 생각은 남들과 다르다. 자, 은는 실질적으로 이는 비교의 의미가 없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은는 배제한다는 의미 자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제라는 의미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맞는 부분이 되겠네요. 남들과 다르다. 아, 환각은 남들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를 의미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아이를 을과 달리 복숭아 는은 보조사이다. 을은 격조사, 는은 보조사. 당연히 체크할 수 있는 부분 정도가 되겠죠. 4번 같은 경우 니은의 영희는 철수는에 쓰인 는은 과일 선택에 대한 두 사람의 차이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실질적으로 차이를 표시한다라고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 정도가 되겠고요. 자, 5번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이 부분이겠죠. 두 번째. 이게 5번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211번 풀었고요. 1, 2, 3. 자, 21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활용에 관련된 내용인데, 선생님 왜 활용에 관련된 내용을 꼭 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입니다. 자, 돕다라는 것은 도와의 형태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비읍이 불규칙 활용이 됩니다.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이죠. 자, 디귿 불규칙도 들어라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푸르다 같은 경우에는 푸르러가 되죠. 푸르러가 됩니다. 푸르어가 되는데 이 르가 실제로 르 불규칙이 되죠. 르 불규칙. 자, 르 불규칙이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푸르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죄송해요. 이건 르 불규칙이 아니라 여러 불규칙의 푸르러 불규칙. 실질적으로 러 불규칙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자, 러 불규칙이 되기 때문에 니은이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이 맞겠네요. 자, 흐르다에 실질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어요? 흘러의 형태로 바뀌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르가 뭘로 바뀌는 겁니다? 리을로 바뀌죠. 흐르 플러스 어를 하면 리을로 바뀌면 흘러가 되죠. 자, 흘러가 됐을 땐 이거는 간이 바뀌는 리을 불규칙이다. 르 불규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하얗다 히읗이 나오는 건 어간과 어미가 바뀌는 히읗 불규칙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213번 문제를 한번 보면 213번은 설명이 아주 좋아요. 정답만 5번만 한번 보면요. 옆에 끼어들어 듣는 게 아니죠. 엿듣다라는 것은 몰래 듣는 거죠. 근데 의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는데 나머지 내용 접두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쓰이는 접두사의 의미예요. 군이라는 건 뭐 쓸데없는으로 쓰이는 이런 것처럼 의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4번 한번 보면요. 214번은 이, 에, 요와 즉 서술격 조사 이다 플러스 에요가 붙은 형태 이에요와 그냥 에요의 형태를 보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은데요. 이에요의 준말 예요가 붙음으로 얼마 예요같이 적습니다. 얼마이다. 서술격 조사가 충분히 붙을 수가 있죠. 에요는 어미이며 예요는 서술격 조사 이 뒤에 어미 예요가 붙은 이에요의 준말입니다. 자, 아니다의 어간 아니 뒤에 어미 에요가 붙으면 아니 에요가 되고 즉 실질적으로 봤으면 자, 여기 정답도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답이 4번이라는 거. 아니 예요가 아니라 아니 에요가 된다라는 거. 즉 이 뒤에 에요가 붙으면 선물 이 에요가 됩니다. 다만이라는 부분 항상 체크해야겠죠.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에요로 줄어 쓰이고 실질적으로 이에요가 붙을 때는 에요로 즐겨 쓰임으로 지우개에요 사과 에요가 됩니다. 즉 우리 예요로 쓰일 때는 모음 뒤에 온다. 자, 예요 한번 보면요. 이라는 모음 뒤에 오죠. 그 다음 예라는 거 보면 봤더니 모음 뒤에 오긴 하지만 나라이다 라는 걸 해석했죠. 나라이다 말 되죠. 나라다.
실질적으로 소수격 조사 다가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3번은 문제가 없고요. 4번 한번 보면 아니다. 이상할 수요. 아니다의 형태로 붙겠죠. 나라이다. 좋은 나라이다. 이런 거 문제가 없겠지만 아니다.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가 붙을 수가 없는 형태인데 이에요라는 준말이 쓰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 아니 에요가 되고 실질적으로 위에 지문에도 아니 에요라는 예시가 명확하게 등장을 하죠. 그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다음 215번 한번 보도록 하면요. 여러분, 우리 품사통용 오늘 배웠죠? 품사통용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면요. 가만 누워 있어라. 자, 누워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만은 감탄사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나와 있던 오늘 배웠던 내용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골만큼 노력한 만큼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체언이 앞에 오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조사, 이거는 의존명사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먼저 조사가 붙기 때문에 명사이고 부사 같은 경우에는 격조사가 붙을 수 없다 그랬죠. 부사는 격조사가 붙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으로 3번 부사라는 건 확인할 수가 있겠죠. 4번 같은 경우에는 크지는 형용사이다. 자, 형질이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크지는 형용사, 덩치만 크다라는 건, 나무가 크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나타내는 큰다. 나무가 큰다. 말이 되죠? 니은다 붙였는데 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수관형사와 수사의 개념에 볼 때는 수관형사는 뭐라 그랬어요? 조사를 붙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열을이라는 형태를 봤을 때 조사가 붙네요. 그렇다면 이건 수사죠. 열 사람이라는 건 사람을 꾸며주는 수관형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범위 아니죠. 대명사, 품사. 실제로 정답만 한번 보면 4번이죠. 자, 기억과 동일한 대상. 이거는 요약하는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건 문제가 이상해요. 왜냐면 첫이라는 건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 관형사로만 쓰이기로 했는데 이 매는 접두사로 쓰이고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보지 마요. 218번 한번 봅시다.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들이 좀 지겹죠? 자, 새해라는 건 어근 플러스 어근인 즉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했기 때문에 통사적이다. 자, 작은 영이라는 것은 연결어미도 있죠. 즉 뭐뭐 니은 작다에 은이라는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용언의 관형형이라고 하죠. 형용사의 관형형. 플러스 명사가 결합되는 건 통사적으로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 자, 부슬비라는 것은 부슬이라는 게 부슬거리다의 어근이죠. 실질적으로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인데 체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와 명사가 결합하다. 의태부사라는 건 행동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통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밤낮이라는 단어 봤더니 밤도 체언, 낮도 체언, 체언 플러스 체언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사적 합성어다 라고 봤었죠. 정답 4번. 덮밥 같은 경우에는 덮다 어근 쓰였고요. 밥이라는 체언 쓰였는데 연결하는 덮은 밥처럼 연결하는 어미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통사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모르겠으면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맨 처음에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나온 부분들 다시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법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풀어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질문해도 좋고요. 실질적으로 시간이 나면 더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바이바이.